부모님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집을 사세요. 원룸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든 자녀분들을 세대 분리를 시켜서 빨리 개발이 많은 지역에 대학교를 보내라. 네, 이게 입시.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서 사는 게 좋을까요? 우리 대학교 앞에 가서 사야 되는 겁니까? 월세도 지금 서울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제가 이거 왜냐면 이런 분들한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제가 찾았어요. 요 기사를. 그래서 이거는 자, 서울로 대학만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치솟는 월세 부모들 멘붕이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자녀분들을 대학을 보내신 분들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서울로 유학을 보냈는데. 네. 그래서 자, 이분들 내용을 보니까 원래 서울이 평균 월세가 56만 7천 원, 1년 새 8%가 늘었다. 이게 원룸이죠? 원룸? 네, 원룸 월세. 그리고 대학가 원룸은 60만 원에 넘어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8.2% 오른 거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월세가. 사람들이 역전세나 전세가 문제가 생기니까 오은영 네. 장관이 전세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전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월세가? 떠날 수도 있을 것 이 같은데. 56만 원이 아니고 네. 100만 원 갈 겁니다.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월세는 여러분 뛴다. 월세 매물이 많이 늘어나서 떨어지지 않아요? 전세라고 하는 대칭되는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월세를 못 올라가게 잡고 있었는데 얘가 없어지면 혼자 뛰어요.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같이 월세가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고3인 부모들도 있으니까 네. 어떤 대학을 보낼지 월세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나 봐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 어디가 제일 비쌀까? 이화여대 인근이 가장 비싸죠, 월세가. 65만 원 5천 원. 이게 비싸죠, 얘가? 이게 왜 비싸냐면 네. 이화여대 주변에 최근에 거기 신축을 되게 많이 지었어요. 신축 오피스텔. 새 오피스텔. 새 오피스텔들은 보통 월세가 한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평균가를 다 끌어올린 거죠. 근데 이대 쪽 같은 경우는 신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뛴 거고, 성균관대도 60만 원 5천 원 2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중앙대 인근이 60만 3천 원. 중대도 이거 언덕배기고 다 이런데 여기가 이렇게 월세가 세네요. 근데 중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흑성 뉴타운들이 개발되면서 네. 방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주 수요도 나오고. 강남에서 옛날에 흑성 뉴타운도 개발되기 전에 원룸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가 이제 치솟은 거죠.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이거 공부는 교육은 시켜야 되는 거고 한데 앞으로 전세까지 없어지면 월세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학교를 결정해야 될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는 부모님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집을 사세요. 원룸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든 자녀분들을 세대 분리를 시켜서 빨리 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원룸이 있어요. 대출을 예를 들어 1억 2천을 받아요. 자, 그러면 금리가 4%죠. 네. 그러면 480만 원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 이자를 내면 돼요. 그죠? 네. 그럼 어차피 내가 월세를 갖다가 이런 2억짜리들은 월세가 70만 원 정도 내고 살거든요. 새 거면. 그러면 40만 원이니까 1억 2천 대출 받고 내가 8천을 투자하게 되면은 8천에 월세 30만 원을 받고 가지고 가는 건 똑같아요. 요거를 가지고 월세를 받는다? 그래서 요 원룸이 굉장히 앞으로 상승할 거다가 아니고, 서울은 지금 이런 원룸들을 가지고 또는 원룸 투룸이든 쓰리룸이든 아니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원룸을 가지고 혹시 내가 산 게 개발된다고 한다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를 안 받는 개발이 되더라도 이거를 월세 받기 좋은 상품을 산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물건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런 월세를 놓는 상품들이 별로 안 남아요. 개발되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도 월세가 또 뛰는 거예요. 물론 개발되면 좋고 개발이 안 되더라도 투자 가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하라고 권하고 싶고, 단 이거를 갖다가 아무 데나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미래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는, 조금 비싸더라도 중심지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원룸을 가지고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신청을 개발하게 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받습니다.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내가 원룸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세대 주택, 빌라 아니에요. 빌라 같은 경우에 주택이고 대지주만 한 평이 있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이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면은 힘들 수 있겠지만 원룸도 입주권을
받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사업성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 여기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100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 지어지는 집이 1000세대 이상 지어야 이거 주민들이 다 한 채씩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 이게 순위에 밀리게 되는, 원룸들이 이제 지분이 작으니까 순위에 밀렸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이제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지역이 서울에 있나요 지금? 어디 좀 따져봐야 되겠죠. 서울에 없어요. 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서울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옛날 얘기예요. 왜냐면 예전에 용적률을 갖다가 재개발을 180% 이하로 개발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의 기본적인 재개발 용적률 웬만하면 다 250% 이상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에 그런 지역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로 착각하는 거예요. 대지 지분이 없어도, 대지 지분이 제로여도 아파트를 받습니다. 주택은요. 그걸 이제 뚜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옛날 용어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룸이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고, 더군다나 토지거래 허가가 6제곱미터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6제곱미터. 그러면 1.8평인가 그런데 원룸 중에서 지분이 그보다 작은 것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틈새가 될 수도 있겠네요. 틈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룸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못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원룸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들으니까 하고 싶어요. 네. 사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서 사는 게 좋을까요? 우리 대학교 앞에 가서 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학을 얘기해요? 뭐 내가 서울대학이다.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좋잖아요. 네. 최고의 대학인데 그 앞에 가서 사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죠. 이 관악산 있는 데서, 관악산인데 서울에 있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 바로 앞에 여기 신림동이 있어요. 이렇게 신림동. 그러면 신림동에 원룸들 많잖아요. 많죠. 그죠? 그럼 신림동의 원룸들을 사면 되냐? 안 돼요. 아까도 우리가 계속 제가 방송 내내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거다. 강남의 아파트들은 희소성 때문에 점점 더 오를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점점 양극화가 벌어져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를 사셔야 되냐면, 아이들의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학교 앞에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택시비를 차라리 주세요. 택시비를 주고 택시 타고 와도 그 돈 10,000배 이상 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일단 용산이에요. 서울대학교까지 버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한테 원룸을 산다 그러면, 자, 일단 한강로 쪽일 버스가 지나가는데 한강로 쪽 같은 경우는 원룸도 굉장히 비싸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2, 3억대로 못 사요. 아, 그렇죠. 여기는 6, 7억대 원룸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쭉 위로 조금 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 밑에 회원동, 남산 밑에, 그 다음에 후암동, 그 다음에 요 청파동, 요쪽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옆에 이제 원효로, 요 용산 쪽으로, 요쪽은 원룸들을 여러분들 조금 약간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개발이 확정된 지역을 사시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피가 다 붙어 있어요. 개발이 확정 안 된 지역, 안 된 지역도 10년 후에 개발해요. 사놓고 묻어놓으세요. 10년 있다 개발되면은 이미 개발된 지역만큼 뛰어요. 개발된 지역의 결과만큼 뛰는 거죠. 그리고 제가 회원동이나 이 남산 주변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집을 제가 사드리려고 하는 거는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를 사드리려는 게 아니고, 대학생이니까 10년, 15년 후, 20년 후에 반포 같은 아파트가 되면 좋잖아요. 최고죠. 그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대학생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아파트가 형성된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성수동 같은 경우 있죠. 예. 성수동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서울숲이 들어서면서,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서울숲역 주변에만 비싼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이 고층의 아파트가 서울숲에 기대기 때문에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선 거죠. 한강변 같은 경우, 압구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강에 기댔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고가의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용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용산 공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 주변에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까요?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유엔사 부지가 여기에다 기대서 용산 공원에 기댔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을 60억에 분양하는, 40억에 분양하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산 밑에가 바로 뭐냐면 남산에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댈 자리가 있는 데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투자한다면, 15년 전에 투자한다면 장인뉴타운에 15년 동안 투자하실래요? 아니면 한남뉴타운에 15년 동안 투자하실래요? 그러니까 저는 한남뉴타운에 사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장인뉴타운과 한남뉴타운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방역 주변에 원룸들 사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좀 금액이 세요. 3억대. 그러면 사당동을 사셔도 돼요. 그 옆으로. 예, 왜냐면 15년 있다간 사당동도 좋아져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 조금 더 하더라도 DH 방배를 하나 사드리고 싶은 거야.
DH방 15년을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래쪽을 봤으니까 위쪽에 이대도 있잖아요. 이대. 예, 이대. 예, 이대에는 여기 대학교 많죠. 이대 쪽 연대도 있고. 그렇죠. 연대도 있고 예. 많은데 그러면 거기서 보내시는 분들은 어디가 좋을까요? 자, 이대 연대 분들은 요 연희동이나 요 신촌 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요즘 뭐 연트럴파크라 그래가지고 요 상권은 굉장히 좋아도 집값은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니에요. 맛있는 게 있는 동네하고 집값은 달라요. 살기 좋은 거는. 맛있는 데는 가서 먹고 내가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대나 연희동 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 회원동 쪽, 그 다음에 용산 만리동 쪽, 중림동 쪽, 그 다음에 요 도심 쪽 있어요. 앞으로 세운상가 쪽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그럼 요 세운상가 주변 일대, 상업지들 가기 좋아요. 접근성이. 그래서 요 이대 쪽 같은 경우는 이 광흥창역 쪽에 또 한강변, 예. 요쪽 같은 경우는 한강에 기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 세운상가에 기대든가, 남산에 기대든가, 요 광흥창 쪽에 한강에 기대든가, 요 세 군데로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원룸을 2, 3억대 구입 가능합니다. 요쪽 위주로 자녀분들 월세 주지 말고 네. 요쪽 위주로 사세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저기 또 동북권에서 보면 또 고대가 있잖아요. 고대. 예, 안암동 쪽에. 고대. 안암동. 예. 이쪽에서는 어디가 좋을까요? 안암동이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암동이나 안암동 쪽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여기 사라고 지금까지 목 쉴 정도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자, 이분들 어디 가면 좋을까? 딱 눈에 보이는 데가 있죠. 청량리랑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요즘 핫하죠. 핫하죠. 청량리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청량리라고 하는 데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교통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네, 교통은 상당히 좋은데 아까 제가 성수동도 그렇고 한강변도 그렇고 남산 쪽도 그렇고 고가의 아파트를 지었을 때 기댈 만한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청량리에는 분명히 고층의 아파트를 많이 졌어요. 근데 얘네가 청량리역에 기댈 수는 없어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얘가 기댈 언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층을 지었는데 조망이 없는 거예요. 그치, 뭔가 고층은- 기댈 만한 언덕이 없는 거. 그지? 여기 만약에 연예인이 들어 살고 싶은데 뭔가 기댈 만한 언덕이었으면 연예인이 안 들어와. 그렇죠. 한강이 보인다. BTS가 안 들어와. 그렇죠. 이런 게 보여야 그러면 돼.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도심 쪽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학군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 학군은 청량리가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답심님은 몰라도 여기는 예. 학군이 안 좋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학군이 안 좋아지고 항상 이런 기댈 데가 없는 지역은 이런 고층의 주상복합이나 고층의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 이게 뭉쳐버리면 이땐 기대는 게 가능해요. 아예 큰 대단지를 예, 대단지가 이루고. 되니까. 요 일대, 제기동, 예. 약재시장 있는 약재시장이나 이쪽이 기댈 만한 언덕이 나올 건데 이거는 제가 확답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확률이 반반이야. 예. 근데 청량리에 지금 고층이 들어섰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용산 같은 경우가 고층이 하나만 들어섰어도 얘네는 용산 공원에 기댈 수가 있으니까. 네. 남산 밑에도 남산에 기댈 수가 있으니까 고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성수동도 서울숲에 기댈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고대 쪽 분들은 오히려 이 약수동 쪽, 이 신당동 쪽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예. 요쪽의 원룸들을 사실은 동대 입구 쪽이라 차라리 요 장충동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여기 댓글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올빼미 예원님이 자식 대학 보내고 원룸도 공부해야 함 이렇게 유유 하셨는데 이걸 딱 보니까 우리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딱 입지에 희소한 것들. 서울대나 연세대, 이화여대 또는 숙대, 학세를 보내면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용산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서울대, 방배동도 투자하시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숭실대는 절대 상도동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숭실대는 방배동 지하철 한 번에 갑니다. 용산 버스 많습니다. 이쪽 가시고. 동국대는 어디가 좋을까요? 도심일까요? 아니면 용산 쪽일까요? 그쪽은 용산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를 어디를 가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 서울에 계신 분들도 멀리 가서 투자하기보다는 본인들의 동네에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신림동이나 용산이나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그냥 거기 살았던 거지. 근데 나중에 재산을 딱 봤더니 용산에 계신 분들은 뭐 50억대, 70억대 되는데 신림동은 10억대 돼 있단 말이에요. 5배 이상 차이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내가 어느 동네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개발이 많은 지역에 대학교를 보내라. 네. 이렇게 입시 입시 설명이 하는 입시 것 설명이 같다고. 같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돈 좀 발랐습니다. 황토방님은 아들만 둘이라고. 예. 그러면 하나씩 보내시면 되겠어요. 그 서울대 한 명, 예. 예, 이제 그 연세대 한 명. 예, 아니면 숙대는 아니네. 여대니까. 예, 그렇게 아들이 둘이니까.
그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